요즘도 일하면서 무슨 큰 잘못을 했을 때 이건 정말 맞아도 할 말 없다 라는 말 저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알바할 적에만 해도 할 말이 없어지는 정도로는 끝나지 않았어요. 직원이 알바한테 짜증 부리는 거야 그냥 존심 좀 상하고 말 일이지만 점장님이 직원한테 짜증내는 건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사람들 뻔히 보일 법한 거리에서 몸 살짝 비틀어서 옆구리에 주먹질하는 건 기본이고 코너로 끌고 가서 구둣발로 조인트 까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했었어요. 어떤 점에서는 학교 다닐 적에 좀 놀던 애들이 힘없는 애들 다루듯이 하는 것 같은 장면이 떠오를 정도였어요. 예전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좀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신 것만큼이나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격이나 사람 기분 같은 것 신경 쓰지 않고 대하는 일이 많았어요. 특히나 그게 친구끼리의 사이가 아니라 선후배 관계면 더 심했었고요. 알바 관리하는 말단 직원이 부리는 짜증은 학교 선배들이 후배들 관리하는 식이라면 점장님이 부하 직원 다루는 건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 다루는 방식이나 다름없었어요. 그것도 그냥 선생님 말고 학생 주임 선생님쯤 되겠죠. 손을 아예 안 댔으면 모르겠지만 일단 일하는 곳에서 회초리 드는 곳이라면 학교에서처럼 그저 적당히 라는 게 없어 보였으니까요. 당시 저는 손님 접객하는 일과는 상관없이 창고 정리만 담당하는 알바였는데요. 그래도 가져오라는 물건 있으면 찾아주고 하다 보니 창고에서 가게로 들락일 일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가 제가 물건을 건네줄 적에는 잘만 받아들던 직원이나 점장님도 손님들 접객할 적에는 저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곤 했었어요. 그래도 손님 없을 적에는 같이 수다도 떨고 했던 걸 생각하면 마냥 나쁜 사람들인 것 같지는 않았는데요. 직원이던 언니 입장에서 점장님은 나쁜 사람인 것 같기는 했어요. 사람이 일을 하면서 가벼운 실수도 좀 할 수 있고 하잖아요. 하물며 당사자인 손님은 괜찮다며 별일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옆에서 지켜본 점장님이 그냥 넘어가지를 않더라고요. 그 장면은 저도 창고에서 열린 문으로 살짝 지켜봤었는데 정말 별거 아니었어요. 손님이 물건을 고르고 직원 언니가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와중에 사소한 터치가 있었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야 터치라고 말을 하지만 직원 언니는 딱히 부딪힌 게 아니랬어요. 그런데 점장님이 그 광경을 보시더니 얼굴이 노래지더라고요. 당시 손님이 우리 가게 VIP 손님이시기는 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직원 언니가 손님을 상대하는 와중에 냅다 달려가 직원 언니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쿡 쑤셨어요. 말이 쑤신 거지 거의 복싱하듯이 기술이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직원 언니는 제대로 말도 못하며 숨만 들이쉬면서도 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점장님은 그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린다며 몇 번 더 주먹질을 하셨어요. 그래도 막 싸우듯이 한 건 아니기도 하고 처음 한 번 빼고는 언니도 나름 대비를 했겠죠. 숨 못 쉴 정도의 충격이라도 대비를 못했을 적에나 충격적인 거지 허리에 힘만 주고 있어도 훨씬 덜 하잖아요. 그래도 손가락으로 찌르는 것보다는 아팠겠지만요. 손님도 점장님을 말리셨어요. 뭐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그런 것 아니라며 말리셨어요. 물론 한 발짝 떨어져서 손살에 치며 말로만 말리셨어요. 솔직히 점장과 직원의 관계인데 손님이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리겠어요. 지켜보는 입장에서야 그만하면 되었다 싶기는 했어요. 손님도 저랑 비슷한 심정이지 않을까 했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손님도 혼자서 좀 돌아본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각자가 자기 할 일을 하면 되었을 텐데 점장님이 기어이 직원 언니를 구석으로 끌고 가셨어요. 구석이라지만 매장의 구석이었으니 손님 눈에도 뻔히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나마 가게 밖에서까지 보이는 그런 구석은 아니었는데요. 점장님은 그 구석에서 직원 언니에게 온갖 모욕을 주셨어요. 창고에서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욕설도 끊기지 않는 것 같았고요. 거기에 구둣발로 조인트를 까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찔러가며 쿠사리도 줬어요. 손님도 별일 아니라고 하는데 왜 점장님만 저렇게 흥분해서 반응할까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손님도 그런 점장님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겉보기로는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만 봐선 아까 말린 것도 그냥 예의상 말린 게 아닌가 하는 의문뿐이었어요. 그렇게 각자가 자기 할 일만 하는 환경이다 보니 저도 딱히 할 일은 없었거든요. 손님이 뭔가를 골라야 창고에서 물건을 내어갈 텐데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요. 어쨌건 직원 언니가 끌려간 곳은 창고에서 그리 잘 보이는 장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창고 청소나 하고 있으려니까 손님이 나가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바코드 찍는 듯한 소리가 몇 번이나 울린 걸 생각하면 매출도 꽤나 나왔던 것 같았어요. 한동안 조용한 것 같았는데 언니가 갑자기 창고로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 때문에 점장님한테 혼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언니가 손님에게 부딪히는 듯한 오해로 인해서 점장님이 나섰는데 왜 직원 언니가 그러는지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그 언니가 저한테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 푸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거기가 시급도 최저임금보다는 더 주기도 했고 근무 환경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직원 언니도 점장님 앞에서까지 짜증을 부리지는 않기도 했고요.
그래도 점장님이 굳이 창고까지 들여다보는 일이 잘 없기는 했지만요. 아마 암묵적으로 허락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어쨌거나 언니는 괜히 제 머리를 쥐어박으며 잔소리를 해댔어요. 그러면 제가 할 일은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하며 굽실거리면 될 일이었어요. 자주 경험해봤던 건 아니었지만 학교 다닐 적에도 좀 논다 싶었던 선배들한테 불려가서 수시로 하던 거라 별 위화감은 없었어요. 운동부 애들은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 이상으로 선배 언니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걸 꽤 자주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가게로 손님이 들어오는 기색이 없으면 그때는 그 언니가 기합을 줬어요. 그때도 무릎 꿇고 손을 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창고 의자에 앉아서 꿀밤을 때리기도 좋고 괜히 사람을 짓밟기도 좋았어요. 물론 그 언니 입장에서요. 저도 기분이 좀 나쁘기는 했지만 연속으로 상황판에 머리를 맞는 것보단 나았어요. 그렇게 직원 언니가 스트레스를 풀고 있으면 밖에서 손님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언니는 재빨리 창고 밖으로 튀어나갔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런 언니가 괜히 안 이뻐 보이더라고요. 평소라면 적당히 눈치껏 일어서서 창고 정리나 하고 있으면 될 일이었거든요. 아무리 직원들이 들락거릴 일이 없는 창고라지만 오래간만에 좁은 창고에서 엎드려 뻗쳤더니 기분이 참 그랬어요. 그저 평소처럼 머리통이나 몇 대 쥐어박고 뺨이나 좀 토닥이다 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뺨은 진짜 딱 기분이 나쁠 정도로만 토닥였던지라 아프지는 않았어요. 어쨌거나 그 정도라면 참아질 만한 상황이었는데 굳이 창고문을 잠그더니 기합을 준 거였어요. 그랬으니 그날따라 더 그 언니 옆에서 깔짝대고 싶더라고요. 왜인지 모르게 저만 보면 거의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인지라 그냥 괜히 한번 거슬려보고 싶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어차피 시간만 났다 하면 또 저를 찾아 창고로 들어올 것만 같았거든요. 어차피 내 일만 하고 있어도 재수 없으면 골방에 갇혀서 혼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런 상황을 제가 만들어서 선물해주고 싶더라고요. 정말로 그 언니가 손님에게 실수를 하는 상황이라면 힘들겠지만 실수를 했다고 오해할 만한 상황을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그런 오해를 만드나 오해를 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나 어차피 그 언니 화나면 또 혼자 창고로 들어와 문을 잠그겠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창고를 정리하고 잠시 매장으로 나갔어요. 나름 바쁜 매장이라 일을 마친 창고 직원이 매장일 돕는 걸 점장님은 좋아라 하시거든요. 평소라면 눈치껏 쉬고 있을 타이밍에 일을 하니 점장님 눈에 드는 건 일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매장에서도 쪼그려 앉아 꾸준히 일을 하는 건 손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더라도 점장님이나 직원들 눈에는 잘 보이잖아요. 괜히 매니저 언니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것만으로도 손님과의 불화를 만드는 건 쉬웠어요. 매니저 언니는 주로 VIP급 손님들을 주로 상대하셨고 그런 손님들은 사소한 불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책임은 누가 봐도 쪼그려 앉아 허드렛 일을 하는 저보다는 책임자급 직원을 문책하기 마련이잖아요. 전 그 손님이 화를 내는 기색이 보이자마자 냅다 창고로 튀었어요. 매니저 언니가 바로 눈을 부라리며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듯 했지만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그때까지 정리한 상품만 들고 창고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와중에 점장님이 또 거짓말하는 거냐며 매니저 언니를 구박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저는 창고의 틈새로 매장 안을 구경했어요. 매장 일 바쁘면 창고 직원도 나와서 도와야 하는 거라서 아예 대놓고 큼지막한 틈이 있기는 했어요. 예상대로 VIP 손님 대상으로는 매니저나 점장님도 철저한 을이 되는 것 같았어요. 손님께 연신 고개 숙이며 사과만 하던 매니저 언니도 어느덧 사라졌어요. 아마 또 창고 앞으로 쫓겨난 것 같았는데요. 구석에서 또 욕이나 먹겠지 하고 안심했었는데 이번엔 그 양상이 좀 달랐어요. 직원을 대놓고 혼내지만 그래도 구석으로 데려가는 척이라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으니 창고 앞에서 혼나고 매니저 언니는 창고 붙박이인 저한테 화풀이를 했죠. 근데 누군가 혼나는 소리는 나는데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점장님이 회초리를 드신 것 같았는데 평소에 사용하던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평소라면 안에 가느다란 철사 같은 것 들어있는 일회용 옷걸이를 사용하거든요. 물론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 두 개를 베베 꼬아서 사용했어요. 그러면 손잡이에 청테이프를 감는 것만으로도 적당한 그립감이 나오고 혼날 적에는 따끔따끔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처도 좀 오래가는 편이었어요. 물론 손바닥 같은 부위는 일을 해야 하니까 건드리지 않지만요. 그래서 혼이 난데 봐야 매장 쪽에서는 어디 벽을 짚고 혼이 나거나 창고 가는 길이나 창고 같은 곳에서는 엎드려 뻗쳐서 혼이 나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매니저쯤 되면 어지간해서는 엎드려 뻗치고 혼이 나지는 않았어요. 그런 건 저처럼 알바 같은 최하층 직원이나 받는 벌이니까요. 근데 그때만큼은 매니저 언니도 엎드려 뻗친 것 같았어요. 점장님이 창고 근처로 와버리니까 전체 그림은 안 보였지만 점장님이 회초리를 휘두르는 모양새가 벽을 짚고 있는 사람을 혼내는 모양새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때만큼은 진짜 학교 다닐 적에 학생주임 선생님이 며칠 무단결석한 애를 혼내는 것 같은 모양새였어요. 그리고 회초리도 일회용 옷걸이 꼬아 만든 게 아니라 조립용 옷걸이에 사용되는 기다란봉을 사용하신 것 같았고요.
속이 비어있는 봉치고는 체벌했을 적의 소리도 별로 안 나는 물건이었는데요. 그때만큼은 매장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소리가 났어요. 창고문 안으로도 그 소음이 선명히 들렸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때 체벌은 짧고 굵게 끝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VIP 손님이 진상이라고는 하지만 그때 매니저 언니의 체벌은 누가 봐도 좀 지나친 처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게다가 이후로 점장님이 입구까지 따라 나가서 손님을 배웅했던 걸 생각하면 그날 매출에 꽤나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았어요. 손님도 자기 한마디에 매니저급이 그렇게까지 혼이 나는 걸 봤으면 적당한 선에서 체면치레는 했겠죠. 그나마 그때는 매장에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대이긴 했어요. 정말 북적일 시간대라면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매니저 언니가 좀 크게 혼나기는 했지만 다들 그러려니 했었어요. 매니저 언니만 그런 식으로 혼이 나왔던 건 아니었거든요. 다만 이번에는 손님들 있는 앞에서 그랬다는 건 좀 충격이었죠. 그리고 매니저 언니도 겨우 그런 일로 점장님께 삐졌다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바로 창고로 들어와 문을 잠가버리긴 했죠. 매니저 언니를 골려서라도 혼나는 걸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서도 언니의 손에 들린 회초리를 보고 있으니 걱정과 안심이 동시에 들었어요. 창고가 좌우로 협소하다 보니 언니가 점장님께 혼났던 회초리는 안 들고 왔더라고요. 그냥 일회용 옷걸이 2개 꼬은 짧은 회초리만 들고 들어왔었어요. 어차피 내 일만 하고 있어도 자기 화나면 화풀이하러 들어올 텐데 하고 생각했지만 막상 제가 일을 키워서 들이닥친 매니저 언니는 달랐어요. 평소라면 좁은 창고지만 기어이 엎드려 뻗치라거나 해서 체벌을 겸한 기합도 만만찮게 시키곤 했지만 그날은 그냥 제 팔을 잡고 창고 제일 안쪽으로 끌고 갔었어요. 그리고 상자 더미들 사이에 내팽개쳤어요.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기어이 벌을 설하거나 하지는 않을 테니까 자기 하는 것 방해만 말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방해하지 말아야 할 건 매니저 언니의 체벌이었어요. 비록 회초리는 점장님이 사용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밖에서 있었던 매니저 언니의 기분은 이해되는 느낌이었어요. 학교에서 봤던 체벌과는 그 느낌이 확실히 달랐어요. 그건 선도부실에 따로 끌려갔을 때와도 달랐는데요. 그날 창고에선 매니저 언니가 밖에서 혼났던 것에 몇 배나 되는 분량으로 혼이 났어요. 시키는 대로 매니저 언니를 방해하지는 않았지만 10대인가 20대 이후론 저절로 눈물이 나와 앞을 가렸어요. 근데 이 건은 시작을 제가 한 거라 어쩔 도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는 와중에도 매니저 언니는 한동안이나 회초리를 휘둘러댔어요. 그리고 무슨 말도 없이 창고를 나섰어요. 물론 자기가 사용했던 회초리는 들고 나갔었어요. 그 회초리는 가게 공용 회초리 같은 거였으니까요. 진짜 그렇게 혼이 나니 굳이 이딴 곳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할까 하는 자괴감이 들었죠. 근데 눈물범벅이 된 상태로는 점장님께 그만둔다는 말이 안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일을 끝내고 퇴근은 했죠. 그날은 퇴근 때까지 매니저 언니가 따로 창고를 들르는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월급이 입금되었어요. 그러고 나니 제가 일하는 곳 시급이 꽤나 세다는 게 떠올랐죠. 그리고 다른 가게를 다니더라도 혼나지 않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사무직 알바도 해봤고 공장 라인 작업도 해봤었지만 오히려 그런 곳이 더 심할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계속 일을 하기로 했었어요. 당장 그만둔다고 무슨 희망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날 딱 정시에 맞춰서 출근하니까 또 매니저 언니가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딱 맞춰서 출근을 하면 인수인계가 늦어지니까 좀 빨리 오란 말 잊었냐면서요. 그리고 예의에 어제 그 회초리로 창고문을 톡톡 두드리더라고요. 비록 손님은 아무도 없지만 같이 출근한 직원들은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굳이 바로 체벌을 해야겠다면서요. 어제 혼났던 부위가 부어오를 시기였지만 일단 출근을 한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매니저 언니도 제가 출근한 모습에서 오히려 안심을 한 건지 어제 창고에서의 체벌 때보다 더 힘차게 회초리를 휘둘렀던 것 같아요. 역시나 사회의 더러운 꼴은 월급 때문에 참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